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매 사건, 아파트 사건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타경 10-2112 사건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본원 9개입니다. 매각기일은 10월 30일입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인데요. 2017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도봉구 방학동 716의 1외 두 필지, 방학동 ESA 주상복합 3단지 9층 902호입니다. 9층 902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이 84.87이니까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 되겠고요. 대지권은 22.95.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여러분, 자,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경매 정보지에 보게 되면 사건 접수라는 게 나오죠. 사건 접수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사건 접수하게 되면 2, 3일 후에 그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갑구에 올라가겠죠. 소유자는 그 사건 접수는 2017년 5월 10일입니다. 소유자는 김정기, 채무자도 김정기, 채권자는 북서울농협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4억입니다. 감정가는 4억인데 한 번 유찰됐으니까 20%가 하락하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최저가가 지금 3억 2천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 신청 보증금은 3,200만 원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기합수표 하나 끊어가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 날입니다. 10월 30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즘 2017년도 올해 들어서 아파트 경매가 아주 저조했죠. 물건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또한 정부가 1년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를 진행을 1년간 연기시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파트 경매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보통 일반 그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걱정입니다. 또 자영업자들 또 대출돼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자기 소유 주거용 건물이 또 경매로 나오게 되면 아마 내년도 2018, 19, 2020년도에는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저성장 시대 저금리 이렇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많은 금융부채가 있으신 다중채무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격 시점 나왔죠? 항상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언제 감정을 했느냐? 2017년 5월 18일.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미뤄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경매를 하기 전에는 그 매매 실질적으로 사례 가격을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감정사들도 매매 사례 가격을 조사해서 매매 사례 가격 분석에 의해서 감정을 많이 하지요. 이 아파트의 보존 등기는 2004년 7월 13일 최초로 등기됐으니까 한 13년 됐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 6월 17일이니까 한 13년 정도 된 아파트가 되겠고요. 방 3개짜리,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주택이니까 방 3개에 거실과 식탁, 주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감정가는 1억 6천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2억 4천입니다. 자, 이렇게 땅값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는 항상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학역 전철 1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네요.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3억이네요. 그런데 전입일자는 2015년 5월 6일 5월 6일 확정일자도 똑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은 아마 후순위 임차인일 겁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또 집주인의 가압류 이후에 아마 임차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요, 김정기 씨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했고 2009년 6월 30일 근저당권이 있네요.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북서울 농협에서 빌려왔는데 다행히도 금액이 적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뭐가 있나요? 압류가 있네요. 2016년도에 세무서에서 압류.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는 건 국세를 못 냈다는 거죠. 아마 김전비 씨도 사업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종로세무서에서 세금을 못 냈다는 것은 압류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서울 농협에서 빌려온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를 못 내서 그런지 북서울 농협이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600만 원. 결과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이날이죠. 임차인보다 근저당이 더 빠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집주인이 은행의 근저당권이 아주 적은 돈,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경매 신청한 금액이 2,6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이제 3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밀려서 2,6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억짜리가요. 3억 2천이 지금 최저가잖아요. 그러면 뭐 3억 한 5천 정도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으로. 요즘 아파트 경매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낙찰률이 좀 높아졌고요. 8월 1일 이전에는 이런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응찰자들이 뭐 20명, 30명씩 막 왔어요. 그런데 8월 2일 이후에 보게 되면 응찰자가 반절로 줄었습니다. 3분의 2가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 30일 날인데요. 3억 2천까지 최저가인데 아마 3억 5천, 최고 한 7천, 8천까지 해서 최고가가 매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응찰자는 10명 정도 안 오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20명, 30명인데 아무래도 8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규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하고 순수한 집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응찰한 사람들이 온다면 뭐 과열 경쟁은 되지 않겠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면 한 뭐 3억 5천 이상, 3억 한 7, 8천을 써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3억 5천에 6천에 낙찰이 됐다고 한다면 집행비용 빼고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후순위 임차인은 3억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순위 임차인이 당연히 배당 요구했죠. 당연히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3억 배당을 받게 되면 점유율을
풀어야 됩니다. 즉 인도명령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파트 지금 방학동에 있는 이 주상복합 3단지에 있는 9층에 있는 아파트는 법률적 검토는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검토 이상이 없고요. 경제적인 검토는 현재 감정가는 4억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면 이 지금 이 국민주택이니까요. 아마 33평형 분양 평수가 33평이죠. 전용 면적은 25.7평인데 분양 평수는 33평인데요. 자, 이런 것들 이 물건 하자는 없습니다. 네, 하자 없습니다. 지금 4억이고 최저가는 3억 2천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아니다 10월 며칠이죠? 10월 30일 10월 30일이 매각일인데요. 캡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수요자가 있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 분석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아마 내년 2018년, 19년, 2020년대는 많은 경매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실전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실력 배양하신 이후에 내년에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 물건 한번 응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